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한 주가 시작되는 8월 3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부터 여야 모두 대선 후보 경선 본격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 충청권에서 이 권리당원 첫 투표가 있습니다. 발표는 내일 하지 않고 다음 달 4일에 같이 하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후보 등록을 시작을 합니다. 경선이 그렇게 해서 스타트가 되는 것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에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되고, 국민의힘은 한 달 후 11월 9일에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한국경제신문 보시면은 양쪽의 이야기를 같이 묶었습니다. 불붙은 여야 경선 레이스, 이재명, 윤석열, 대세론이냐 역전극이냐, 양쪽 모두 오랫동안 1위 주자가 있죠.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 이 두 사람이 계속 독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추격을 받을 것이냐.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낙연이 계속 2위로 따라 붙어 있고, 최근에 박용진, 추미애 이렇게 3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3위 경쟁을 하고 있고,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추격자가 거의 없다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크호스로 등장을 했지만 예상 밖으로 지금 지지율이 저조하고, 대신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추격이 거세고, 그 밑에 또 유승민 전 의원도 계속 따라붙는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하고 다음 달 그 1차 컷오프, 그리고 10월에 4명을 압축을 하게 됩니다. 자, 윤석열 어제 임대차 관련해서 다시 2년으로 돌리겠다, 임대차 보호법 기간을. 그래서 첫 공약을 내세웠고, 홍준표, 유승민은 역선택 방지를 반대한다. 계속 이 역선택이 지금 이 경선 룰 전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경선 투표에 돌입하고, 충청이 첫 경선지인데 이재명, 이낙연 서로 기선제압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과반이 넘으면은 이 결선투표를 안 하죠. 민주당은 결선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결선투표 제도가 당헌 당규상에 없는데, 이것을 당 선관위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은 사실 2위, 3위, 4위 후보가 나중에 같이 연합을 하면은 1위 후보가 상당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제 도입도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이 매일경제신문은 이 국민의힘 경선 출발, 윤석열 독주냐, 홍준표 역전이냐. 자,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초점으로 부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과 홍준표는 계속 검사 후배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을 강화하고 있죠. 보수 정권을 괴멸시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맹추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윤석열 캠프에서 역선택이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이 유승민 쪽에서도, 홍준표도 그렇고 유승민 쪽에서 수험생이 무슨 문제를 바꾸려고 하느냐, 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 유승민의 이야기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은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당 대표야 뭐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도 되지만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싫어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무당청, 중도청이 있는데 왜 그분들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최근 만난 것에 대해서도 친한 검찰 선배를 미리 찾아갔는데, 묘하게도 그분이 심판이 될 정도면 대학 입시 비리는 저리 가라다. 이제 보니 윤석열 전 총장은 제왕적 후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영입한 사람은 이준석이죠. 이준석 대표입니다.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을 지냈고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고 했던 이준석 대표가 일단 영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뭐 어떤 다른 변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영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영입한 건 일단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한 거, 대선 후보 경선은 당대표 뽑는 선거가 아니다. 그것은 물론인데 민주당 후보가 싫어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무당청,
중도층이 있는데 왜 그분들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느냐.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역선택 문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여야 통틀어서 대선 후보를 놓고 할 때는 역선택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을 때 야권 후보들만 놓고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게 좋겠느냐,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 적합도 조사를 했을 때 역선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윤석열이 계속 1위가 나오고 2위 홍준표, 3위 유승민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특히 홍준표가 많이 따라 붙어 있죠. 그런데 홍준표와 유승민을 지지하는 적합하다고 적합하다고 선택한 그 응답자들 중에서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자가 많다는데 이 조사 대상에는 민주당 후보는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선에서 찍을 때는 민주당 후보를 찍더라도 이 야당 후보 중에서 야당 후보 중에서 그래도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은 만만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선택된다고 해서 본선에서 이 민주당 후보를 안 찍고 이 후보를 찍는다,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다. 이것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를 그렇게 몰아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승민 후보도 최근에 상당히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남일보에서 유승민 후보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의 일환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남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박근혜 비판은 중심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에서 상당히 좀 민감한 상황에 처해 있죠. 한때 대구의 TK의 차세대 정치 지도자 이렇게 꼽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남일보에 인터뷰를 했는데 박근혜를 비판한 것은 중심이었다. 이제는 소남을 풀고 대구의 아들을 지지해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대선 출마 선언한 이후에 곧바로 TK를 찾았죠. 그리고 TK에서는 여전히 그에게 배신자 프레임이 있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를 향한 비판이, 본인의 비판이 중심에서 비롯됐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지역민에게 알리고 싶다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자, 이 인터뷰 중에서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이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36살의 나이로 당대표로 선출된 것과 이준석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기자가 물었죠. 자,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 2016년 총선에서 지고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까지 4연속 참패한 뒤 처음으로 나타난 변화였다. 당대표 선출된 것이. 그러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당대표가 되기 전과 당대표가 되고 난 후의 이준석은 달라야 한다. 당대표가 되기 전에는 유승민을 지지한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난다. 나는 유승민을 대통령 만든다.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표가 돼서 대선 관리를 위한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이 대표가 되고 나서 그런 말 한 적은 없다. 또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쪽에서 이준석 대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자꾸 흔들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 대표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과거 멘토죠. 본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을 지낸 이준석, 그리고 친구의 아들 이준석에 대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려는 그런 태도는 좀 버려라. 대선 경선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생각할 여유를 가져라. 자, 그래서 최근에 이준석이 좀 잠잠했죠. 잠잠했습니다. 잠잠하고 그때 이 윤석열과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원희룡에게 그거 곧 정리된다 이런 발언으로 편집 풍파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을 정홍원 전 총리로 선임을 하고 본인은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죠. 이제 홍준표가
죄송합니다. 윤석열이 이준석 리스크에서 벗어난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준석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어제 바로 제가 그 방송을 보내드린 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준석, 내가 조용하니 후보가 뜨든가, 내가 조용해지니까 후보가 뜨든가요. 경선 분위기 방해하면은, 누구라도 경선 분위기 방해하면은 찬물을 끼얹겠다. 계속 비판할 거다. 이렇게 제목은 뽑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찬물을 끼얹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이 다시 언론에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경선판이 시작되는 하필 오늘 이준석이 다시 언론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수 진영 전체에서 경선 분위기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적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포함해서 일부 대선 주자 캠프 사람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나를 흔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글쎄요. 지방선거 겨냥해서 당대표를 왜 흔든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만큼 위치가 그러니까 내년 6월 대선 지방선거 관리까지 본인이 다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도전을 한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이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일단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질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론이 일어나서 대표 그러니까 지도부가 교체가 되겠죠. 그리고 비대위가 출범하겠죠. 그리고 이기더라도 바로 정상대로라면은 여당 대표가 돼야 됩니다. 야당 대표에서 여당 대표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박창달 전 의원이 그런 설명을 했죠. 이준석이 여당 대표가 되려면은 정권 창출하고 나서 여당 대표가 되려면은 이 대선 승리에 기여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찬물을 끼얹는다면은 새로 대통령이 된 당선자가 아예 본인 체제로 전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 대표, 당 지도부를 교체를 시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6월 지방선거 본인 주도로 못하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당 대표 입장에서 5%포인트 차로 질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대표가 프락치냐, 왜 찬물 끼얹냐 이러더라. 그런데 저는 앞으로 찬물을 계속 끼얹어야 할 것 같아. 후보가 떠르면 대표가 조용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대표가 조용했더니 후보가 지금 뜨든가?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갈등,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준석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당 지지율도 떨어졌고, 그리고 이준석은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분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갈등을 봉합을 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내가 찬물을 끼얹겠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리스크, 윤석열에게 뿐이 아니라, 이제 당 경선 주자들이 또 이준석 리스크를 한꺼번에 떠안을지도 모르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당 대표의 자충우돌, 당내 경선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좀 찬물을 끼얹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원희룡 전 지사와 통화를 하면서 왜 대여투쟁을 안 하느냐 이렇게 원희룡이 이야기를 하니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느냐. 나는 정부와 싸울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권 심판론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금 언론법, 이 언론중재법, 이 악법에 대해서 이 문재인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찬물을 끼얹어야지 이 당내 경선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기사 옆에 윤석열 첫 공약 발표한 게 있습니다. 청년층에게 원가주택을 30만 호 공급을 하겠다. 자, 그래서 윤석열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나서죠. 오늘 당 경선 후보 등록을 할 겁니다. 상당히 오늘이 윤석열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선에 임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 검찰 소환 예정 기사가 떴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떴습니다. 지금 오늘 소환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게 보도가 되도록 검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검찰은 김호수 검찰총장 총장 체제죠. 친 정권 성향. 자,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 사회면에서 사회면 톱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윤석열 전 총장 부인 소환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속도를 붙인다. 자, 오늘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등록이 시작되고 레이스에 돌입하는 날 윤석열 1위 주자 윤석열 부인 검찰 소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김건희 씨 관련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 검찰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대선 레이스 본격화될 때는 정치적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면 추석 연휴 전에 조사할 것 같아. 자, 이 검찰의 수사의 속도를 내는 그 이면에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예정돼 있는 등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정치 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부담 없이 민감한 수사를 매듭 지을 수 있는 시기는 이 9월이 마지노선이다. 그 시점을 넘기면 정치적 수사라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지금이 적기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 6개월 동안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 수사가 지지부진했는데 2013년에 일어난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일어난 거죠. 그때 경찰 내사가 진행되다가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작년 2월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고발을 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이니 그것도 1년 6개월이 지났죠. 그런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추석 연휴 전에 소환하겠다. 자, 이 시점에 나오는 겁니다. 자, 추석 연휴 전. 그러면은 추석 민심이라는 게 있죠. 차례상 민심. 여기에 이 김건희 씨 문제를 올리겠다는 것 아닌가.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자, 민주당 소식입니다. 내일 충청권의 첫 투표, 대전 충남 권리당원이 하는데 지금 이재명은 내가 대선을 굳혔다 이야기하고 이낙연은 무슨 소리냐, 반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도 지금부터 몇 차례 엎치락뒤치락 하겠죠. 자, 그리고 진보 정당에서 지금 정의당은 범여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상당히 비판적이죠. 어쨌든 진보 정당에서 또 한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죠. 지금 정의당 의원. 그때 노회찬 정의당의 노회찬 대표가 항상 불판 교체론을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 너무 양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좀 교체를 해야 된다. 삼겹살꾼은 불판 교체해야 된다. 그거 이야기로 유명한데 심상정이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노회찬처럼 불판 교체론을 들고 났다.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심상정 출마 벌써 네 번째죠. 34년 묵은 양당 체제 불판 갈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출마를 선언했는데 정의당에서는 또 이정미 전 대표도 대선 출마 선언했고 했기 때문에 정의당도 대선 후보 확정 절차를 거쳐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부터 여야 모두 각 정당판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고 거기에 때 맞춰서 보면 검찰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이준석처럼 근질근질하던 당 정치권에 대선에 출마는 하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해보고 싶은 그런 정치권들도 움직이고 여의도 국회 또 여의도 정가 모두가 지금 덜썩덜썩하는 그런 시즌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